야, 이 정도면 진짜 대동강. 단순 리서치 업무를 저 AI에 대신하면은 이제 붙여던 K보다는 많은 그런 자료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소싱하는 거죠. 소싱해서. 아이쿠.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운동했고, 그리고 땀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땀도 많이 흘렸고, 운동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또 엉덩이하고 막 하체하고 허리하고 근육통이 좀 있는데, 근데 확실히 식단이 중요한가 봐요. 어제 닭갈비도 먹고, 그리고 오늘 점심에 인스타 레시피 장칼국수인데 그냥 면만 국수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 되게 많이 먹었고, 또 그 친구가 여수에 놀러 갔다 오면서 딸기 찹쌀떡, 딸기 모찌, 딸기 찹쌀떡 하여튼 그거를 사와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바로 800g 증량이네요. 어제 오전에 측정했을 때도 82kg 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800g 증량된 82.8이네요 800g이 뭐라고 참 섭섭합니다. 섭섭해. 그리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뭐 이슈가 좀 있네요. 뭐 연예계 쪽으로는 뭐 김호중도 그렇고, 뭐 사소하게 논란이 또 된 게 슈퍼주니어 레우 결혼식에서 이특 발언이 또 조금 잡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인기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 활동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자숙을 그 멘트에서 5년 활동하고 15년 자숙한 사람이다, 이제 용서를 좀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발언이었는데, 저도 뭐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기사에서 그냥 이 텍스트로 접한 내용이라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워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년을 활동하고 15년을 자숙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달라, 그래서 연예계 복귀하고 싶다. 근데 그 자숙이 어떤 종류인지가 또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음주운전을 해서 자숙 기간을 갖게 됐다. 근데 그 자숙을 할 때 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비영리 어떤 뭐 자선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어디 정규 직장이든 다니면서 자신의 재능을 좀 이렇게 기부하면서 그 뉘우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복귀를 한다 해도 아무도 안 말리겠죠. 오히려 그래, 그 작은 실수,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 작은 실수다 이런 말은 좀 실수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건 뭐 실수로, 한 번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또 너무 큰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숙이 그냥 연예인이라서 뭐 일반 사람, 우리 보통 사람처럼 그냥 대중에 노출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한 게 자숙이라 하면 그게 자숙일까요? 저는 그 자만으로 보이는데. 뭐 물론 자기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같이 활동하던 동료들은 잘 나가는 스타가 돼서 어떤 좀 멋있는 삶, 좀 선망받는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데 나는 그냥 직장생활이나 하고 뭐 그게 열받는다, 그러면은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죠. 그래서 자숙 활동을 어떻게 했냐가 사실 중요하고, 자숙 활동을 잘했다 하면 잡음도 안 나오겠죠. 진작에 뭐 복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안 그래도 음주운전으로 지금 크게 이슈가 된 연예계에서 그런 경솔한 발언은 좀 아깝긴 해요. 그 유머로 한 것 같은데 5년 활동 15년 자숙, 그냥 이 워딩 자체가 그냥 유머로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실망스럽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또 시끄럽죠. 특검이 이제 국회 상정됐다가 부결됐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권력자들의 실수, 자기 딴의 실수겠죠. 그리고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과오, 이런 거를 감추려고 하고 그냥 무마하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방지하고 뭐 책임자를 무조건 내쫓으라는 것도 또 잘못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책임자가 진짜 그 책임자의 제가 지금 요즘 어휘력이 또 딸려가지고 현격한 결격 사유밖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책임자의 어떤 그 권한 행사로, 잘못된 권한 행사로 인해서 진짜 이 사람의 명백한 뭐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또는 권한 행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은 그 책임자가 당연히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있었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만한 뭐 가령 자연재해 같은 경우, 자연재해도 요즘에는 자연재해도 인재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토네이도처럼 어쩔 수 없는
진짜 자연의 경이로운 자연 현상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은 그 생긴 걸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금 다 말하는 것들은. 근데 그런 자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책임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발 방지 대책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운석이 날아와서 박혔다, 뭐 정말 재수없게 거기 살던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하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뭐 국가라고 해서 운석이 날아오는 것까지 뭐 방어를 하는 뭐 마법을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답이 없잖아요. 물론 나사가 그런 거를 또 미리 예측하고 궤도를 변경하거나 뭐 경로를 바꾸거나 해서 뭐 해결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수준의 그 영화 아마겟돈처럼 그게 어려운 수준으로 와버리면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대신에 재발 방지를 못하는 사건이 생기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나 책임자의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사건 자체 진짜 그 부대 지휘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군대를 나왔고,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해요. 정말 그런 게 크다고 저는 느끼는데, 뭐 가령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정말 사소한 작업을 위해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하면 안전장구 하나도 없이 그냥 사다리만 떡 놓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다리도 갖고 오기 귀찮아서 대충 점프 뛰어서 가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가령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올라갈 거면 뭐 안전고리 차고 하네스 차고 그리고 그 안전로프 걸고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떨어진다, 뭐 그거 고작 그거 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려는데 임마 일 못하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불과 얼마 전에 화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니까 과적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과적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뭐 해외는 좀 잘 지킨다고는 하더라고요. 해외는 그런 과적을 안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적도 안 하면 바본 거예요. 뭐 차 안 터진다, 차 안 부사진다, 그거 안 들키면 된다, 밤에 가면 안 걸린다, 뭐 어쨌든 안 하는 사람만 일 못하는 사람, 쫄보, 뭐 바보 이렇게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문화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 지휘자는 그런 문화조차도 이겨내고 자기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원칙을 안 지켜요. 저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위병소에 위병도 그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혼이 나요. 위병이 뭐 정지, 뭐 탑승자 뭐 내리고 뭐 다 뭘 하면 그 사람이 사단장이거나 아니면 뭐 연대장이거나 장급이 되면 야 나야 이 말 한마디면 다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등병이나 이제 전출 온 지 얼마 안 된 근무자가 나야 이러는데 누구십니까?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왜 이래?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러면서 또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헐레벌떡 그 상급자가 뛰어나오죠. 뛰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처하겠습니다. 저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뒤에 데리고 가서 야 사단장님 얼굴도 모르냐? 뭐 차가 뭐 대리하고 와서 기사가 따로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되더라도 사단장이면 다 그냥 모든 게 다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럼 되게 사실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상병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안전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말 그대로 수색 상황이니까 그 수색하는 현장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반이 약해가지고 이제 뭐 무너지면서 쓸려갔는데 당연히 그걸 예측을 해야 되고, 뭐 안전조끼나 아니면은 다 같이 서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로프를 다 이렇게 뭐 차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수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쓸려갔는데 운 좋게 물살이 좀 약한 곳에서 뭐 헤엄쳐 나왔다면 살았는데, 근데 물살도 강하고 그리고 급류에 어디 부딪히고 그러면 답도 없잖아요. 살아올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사실은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고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혹시나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조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지휘자가, 제가 볼 땐 지휘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때 이제 진술들을 다 보면은 그냥 무작정 찾아, 지치든 말든 뭐 위험하든 말든
수색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위급한 전시 상황이라서 진짜 하이바도 없이 헬멧도 없이 진짜 돌격을 해야 되거나 뭐 진짜 이거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라 뭐 조치를 못할 정도로 해서 뭐 해야 된다. 뭐 영화에서 뭐 미션 임파서블에서처럼 뭐 이거는 뭐 원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라 하면 당연히 뭐 맞겠죠. 맞는데 저는 그 최상병 상황에서는 이제 안전을 도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부결된 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병사 출신인 것도 있고 그리고 복무 시절에 그렇게 좀 원리 원칙이 없이 지휘관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부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저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뭐 직접 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뭐 내가 원한 국회의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 가면 사실은 우리 국민의 의견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선거 때는 뭐든지 우리 유권자님들 원하는 거 해드릴 테니까 저 뽑아주세요 라고 하고 정작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금배지 딱 달고 나면 뭐 고개 치켜 들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같은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되게 어렵게 얻은 자녀라고 들었는데 참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사회가 지금 이번에 또 그 코인 상장하는 코인 그거 광고해주고 하면서 구독자들 그리고 뭐 시청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만했던 유튜버가 자살 소동도 벌이고 했죠. 그것도 저는 뭐 제 입장은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나쁜 머리 쓰다가 뭐 예를 들자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감옥 간다니까 싫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을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이 다르겠죠. 우리 생각에 뭐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범죄면 사실 뭐 이 정도 벌은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루나 권도영도 마찬가지고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다가 그 사기 금액이 커져서 뭐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크면 당연히 큰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긴 싫은 거예요. 벌 받긴 싫은 거예요. 그건 또 잘못됐죠. 참 세상이 그래 전부 제 맘 같지 않죠. 권선징악을 항상 배웠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동화를 봐도 그렇고 뭐 어떤 드라마, 영화 그런 걸 보면 권선징악을 항상 배우거든요. 그 권선징악 테마가 거의 주가 되는데 근데 현실은 권선징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죠. 아무래도 가만만 보고 있으면 사기치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법은 어기라고 있는 거고 약속도 깨라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잘 사는 거예요. 열받죠 굉장히.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참 최상병 문제로 최상병뿐만이 아니고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뭐 저 옛날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사고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보완책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 단계에서 사고는 일어났고 이 사고를 왜 일어났는지 확인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확인을 안 하고 이 확인을 하면 이 사고가 일어났던 과거에 어떤 이 처벌받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막는 거죠. 너무 화나요. 화가 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화나는 심정이지만 뭐 더 길게 해봤자 뭐 같이 화내자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화내겠지만 어쨌든 뭐 푸시업으로 그 화를 좀 풀도록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시쯤에 비가 온다고 12시 자정쯤인가 이제 저희 동네는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딱 그 1시간만 비가 잡힌 거 보면 안 올 가능성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비를 부르는 거의 뭐 우사 수준인데요. 비 안 올 거다 보고 나왔는데 또 비가 오고 있어요. 미치겠다 정말. 그래도 뭐 온다 하더라도 오늘 좀 근육도 뭉치고 했지만은 조깅을 좀 하고 오게. 오늘 점심에 디저트로 그 찹쌀떡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빵빵하니 불러서 조깅을 좀 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깅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뭐 할까 고민되신다면 이번에는 가볍게 달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이것도 카메라 안 내렸죠. 아이고 여전히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엉덩이. 아유. 방금 말 많이 했다고 목도 아파요. 목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너무 힘든데? 휴식 시간이 짧았나? 그 연예계 뭐 유튜브 정치 사회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짜증들이 다 날아가요. 너무 힘들어. 생각이 안 나. 힘들어. 자, 가자.
아유, 세 세트에 몸 끊겠다.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댓글로 제 이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이 매력있다고 해주셨나? 예쁘다고 해주셨나? 뭐라 했더라? 하여튼 이 눈을 좋게 말해주셨는데 제가 또 눈웃음이 장난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되게 이미지가 좀 좋았었나봐요. 근데 마스크 벗고 만나니까 표정이 싹 변하는 거 있죠. 저도 마기꾼이었나봐요, 그때 눈 때문에. 하여튼 제가 눈이 이제 좀 예전엔 더 웃음기가 있는 눈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처음 딱 자대를 갔는데 저를 부르길래 이렇게 이병 김밥 이 얘기 하니까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안 웃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쪼개네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이 그냥 좀 이렇게 우상이어서 그랬나. 그래갖고 눈이 이제 눈웃음이 예쁘다 하는 얘기 하나 듣고 그리고 웃는다고 쪼갠다고 군대 가서는 좀 혼났었어요 그때 처음에.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저 혼내던 고참들은 잘 살고 있겠죠. 추억인데. 이게 자, 우선 오늘도 매일 푸시업 하기는 다 수행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했고 일단 저는 여기 홈트는 요까지 하고 조깅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197명이었는데 3명만 더 들어오면 또 저는 200명 보너스를 지인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 며칠간 설레고 있어요. 195명일 때부터 카운트다운이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빨리 200명 돼가지고 보너스 타서 호두과자 사 먹고 싶네요. 호두과자 먹어야지.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헛.